오는 11월 3일 선거까지 이제 3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뉴욕포스트가 어제 특종 보도를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와 회사 간부를 만나게 해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뉴욕포스트가 입수해 단독 기사로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번 뉴욕포스트의 폭로 특종 기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기사 링크 이 공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뉴욕포스트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뉴욕포스트에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사실 조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민주당이 할 정도였으니까는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그냥 주장만 그동안 서로 오갔지 뭐 구체적인 이 스캔들에 대한 어떤 보도가 자세히 나왔다거나 네. 뭐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좀 내관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욕포스트가 어제 특정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의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헌터 바이든과 무리스마 홀딩스 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발견됐다. 이런 네, 보도 내용입니다. 이 무리스마 홀딩스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죠. 바로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재직했던 곳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무리스마 홀딩스의 인사를 지난 2015년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2015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에게 소개했던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이메일들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의 그 에너지 회사 이사를 만나게 해준 그런 내용들이 이번 이메일을 통해서 입증됐다. 이렇게 뉴욕 포스트가 전한 겁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이번에 발견된 이메일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아버지에게 소개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번 보도를 통해서 강조해서 이게 좀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나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이메일에서 보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좀 깊이 연루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황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게 결국 단순한 만남이 아닐 것 같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헌터 바이든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딘 포츠하르스카이라는 이 보리스마 홀딩스 이사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사인데 2015년 4월 7일 이메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 거기 이 바딘 포츠하르스키 브리스마 홀딩스 이사가 헌터 바이든에게 뭐라고 이메일 보냈냐면 나를 워싱턴 DC로 초대해줘서 당신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이 자기를 워싱턴 DC로 불러서 자기 아버지 조 바이든 현직 부통령을 만나게 해줘서 자기가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2015년 4월 7일자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전에 2014년 5월 12일에는 이 같은 인물 바딘 포츠하르스키가 헌터 바이든의 파트너 네본 아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 권력자가 금품 수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 헌터 바이든이 현직 미국 부통령 아들인데 어떻게 헌터 바이든을 좀 활용해서 이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조언을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친구이자 파트너에게 어떻게 어차피 헌터 바이든이 우리 회사 지금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회사 이사를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의하는 내용까지 이메일에 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 헌터 바이든을 이사로 들어오게 한 이유도 역시 그런 영향력 때문에 들어오게 한 것 같은데 현직 미국 부통령 아들이 회사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영향력을 회사 이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노골적인 질문이 그 2014년 5월 10일 이메일에 지금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이 보도를 하면서 보리스마 홀딩스 측이 헌터 바이든을 활용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의 힘을 이용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헌터 바이든이 재직하던 이 에너지 회사 보리스마 홀딩스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상대로 로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그런
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헌터 바이든이 재직했던 그 우크라이나 네. 에너지 회사가 지금 조 바이든 후보를 이용을 하려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거기에 대응을 안 했으면 좋은데 지금 한 것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죠? 문제죠. 뭐 네. 사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시도를 했어도 그래서 뭐 만나줬어도 결국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액션이 없으면 없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 아들이 거죠. 이사로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만나줄 수는 있겠죠. 네. 인지상정상 그럴 수도 있는데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그런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네. 뭐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뉴욕 포스트는 이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스마 홀딩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이 브리스마 홀딩스가 이런 로비를 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자 뉴욕 포스트가 이제 이 이메일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시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이메일이 헌터 바이든에 전달되고 나서 8개월도 안 돼서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섰냐면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페트로 포르센코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미국이 당시 10억 달러 대출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브리스마 홀딩스에 대한 수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빅토르 쇼킨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이제 압박했다. 네, 그거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전모입니다. 핵심이죠. 이 빅토르 쇼킨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실제로 2016년 3월에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해임이 됐는데 그 결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결국 미국 부통령이라는 그 대단한 지위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나라의 대통령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해임시켜서 자기 아들 회사를 무사히 지키게끔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2018년에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외교협회 회의에서 해명을 합니다. 당시에 자기가 나섰던 게 맞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했고요. 다만 자신이 이제 10억 달러 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까지도 우크라이나의 그 검찰총장의 부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자기는 그래서 정당한 욕을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의 나라 검찰총장 해임 여부를 아무리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내정 간섭을 한다는 거는 좀 상식 바뀌고요. 이게 무슨 인권 문제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독재 국가고 뭐 사람들을 뭐 인권 탄압을 하고 그러면 또 좀 예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글쎄요 수사하고 있는 사안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개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됐고요. 이 문제를 조 바이든 후보는 2018년에 그 외교협회와의 대담에서 정면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네, 자기가 네. 그런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정면 돌파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각되면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예,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상 통화에서 그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되자 결국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이 탄핵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느냐 하면서 이걸 명분을 삼아서 탄핵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현직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야당이 탄핵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사자인 헌터 바이든. 네. 이 헌터 바이든도 작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사실 자기가 취직했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걸 인정을 했단 어느 말이에요. 정도는 좀 인정한 게 있어요. 네. 작년 10월 15일, 그러니까 딱 1년 전 인터뷰였는데요. 네, LA에 지금 살고 있는데 LA 자택에서 ABC TV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그 ABC도 그 당시 이제 한창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핫할 때니까 이것 때문에 탄핵이 추진됐었으니까 ABC 기자가 헌터 바이든에게 아주 대놓고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 라스트네임이 바이든이 아니었더라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로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아주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도 이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 내 아. 라스트 네임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네, 이사가 네. 못 됐을 거다.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아버지 덕을 봤다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크라이나 이 대형 에너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버지 덕인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판단, bad judgment이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윤리적 사람들에게 이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쪽을 네,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겠죠. 어떤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후회스럽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제기됐던 자신이나 아버지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건 없었다. 다만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찌됐건 현직 미국 부통령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외국 기업에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터 바이든도 어느 정도는 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좀 시인한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이 내용이 사실은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에서 네, 지금 그렇죠. 나온 건데 나온 그 건데. 이메일을 입수한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뉴욕 포스트가 어떻게 이런 특정 보도를 했는지를 설명을 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메일을 확보한 컴퓨터가 맥북 프로 노트북입니다. 네. 이게 그 델라웨어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연방상원을 지냈던 자신의 지역구죠.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 작년 2019년 4월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이 컴퓨터를 맡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컴퓨터 수리점 주인이 계속 안 나타나니까 하드웨어를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아, 그런 이거 내용들이 좀 보이니까 내용이 좀, 예, 어허. 컴퓨터 수리점 주인이 이것을 하드웨어를 복사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 갖고 갔다 그래요. 아마 이 델라웨어 컴퓨터 수리점 주인이 공화당 지지자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리점 주인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맡겼고 원본은 연방수사국 FBI가 수거해 간 것으로 네, 그렇게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루디 줄리아니가 이걸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옛 책사이자 극우 인사죠. 스티브 배넌이 이 하드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난달 9월 말에 뉴욕 포스트에 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아마 뉴욕 포스트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접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하드웨어를 뉴욕 포스트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아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이걸 그 컴퓨터 수리점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아. 받고 곧바로 막 폭로한 게 아니라 그냥 아하. 본인이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스티브 배넌이 이걸 뉴욕 포스트에 알리고 뉴욕 포스트가 아마 그 루디 줄리아니와 접촉을 하면서 줄리아니가 결국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 줄리아니로부터 받은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된 건데 이 바이든의 컴퓨터를 그럼 델라웨어 그 컴퓨터 수리점에 누가 맡겼는지가 참 궁금한데 그건 아직도 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네. 다만 컴퓨터에 보면 2015년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조 바이든의 그 장남이죠. 장남. 보 바이든. 보 바이든의 이름을 딴 보 바이든 재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바이든 쪽과 관계된 바이든 집안과 관계된 누군가가 맡겼던 것 같은데 순수하게 컴퓨터 수리를 위해서 맡겼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상황이 드러나게 된 건지 아니면 바이든 주변 인사가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맡겼던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 내용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네요. 드라마 같죠, 굉장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사실 쫙 퍼져 나가려면은 SS를 통해서 나와야 되죠. 쫙 네. 퍼져야 네. 되는데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 트위터 이런 곳들은 지금 링크를 못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 네. 사실 뉴스가 확대되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SNS에 걸려야 되거든요. 걸려야 됩니다. 누가 뉴욕 포스트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볼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데 그걸 지금 막고 있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뉴욕 포스트 특종이 나오자 객관성이 문제가 있다. 보도 출처가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링크 공유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 보도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스모킹건을 없앤 것이다. 네.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이 양대 SNS를 맹비난했고요. 조시 아울리 공화당 미조리주 연방상원의원은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CEO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가 대선 후보의 비윤리적 활동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 페이스북이 해당 보도를 차단한 것이야말로 당파적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테드 크루즈 공화당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은 트위터 잭 돌시 CEO에게 소환을 보내서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출처가 빈약한 보도 같은 거는 다 잘 허용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뭐 왜 못하게 하는 예, 거야? 잘하면서 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 보도를 이렇게 검열하느냐. 트위터의 검열이 매우 위선적이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자신들의 기사 링크 공유를 차단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조치에 대해서 사설을 동원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번 기사의 객관성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팩트가 아니라는 반박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더 이상 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사설로 질타했어요. 이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특정 정치 집단의 선전도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FBI도 이것을 이 파일을 그 이메일을 가져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FBI 같은 공적인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일개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이메일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서 이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보게 하고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보게 한다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근거에 대한 그런 불분명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다 국민들 개개인이 일반 시민들 개개인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보도들이 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공유되고 퍼져나간 걸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의 재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난 섞인 보도는 다 나오면서 힐러리 후보의 어떤 이메일 문제라든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가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좀 비슷한 느낌. 왜 이렇게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은 보도를 할 수 없는 건지 보도를 해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지 이거는 좀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